네, 아이고 배야. 이번에 또 여배우 한 분이 갑질을 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기 있는 그 요식업계의 마이다스라고 불리죠. 네. 백종원 씨. 백종원 씨가 하는 식당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김정한 기자. 네, 백주부의 식당에 여배우시니까 인기 있는 여배우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일 것 같은데 이 하신 일이나 하신 행동은 상당히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네. 가가지고요 맛있게 밥을 먹은 다음에 이틀이 지나서 갑자기 내가 너무 배가 아파서 지난 이틀 동안 활동을 못했다. 강의도 못 갔고 모델 활동에도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무려 5천여만 원의 손해가 났다. 그러니까 돈을 물어내라. 그런데 우리가 같은 방송인이니까 선심 쓰는 척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600만 원 달라. 내가 이 정도로 받고 끝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협박이죠. 이런 협박을 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백종원 씨 측에서 운영하는 이 프랜차이저 식당 측에서 어떤 내밀한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6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손해 어떤 보상금 형식으로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박수희 기자. 그러면 그 식당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했나요? 아니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화가 난 여배우 A씨가 관할구청에 해당 식당을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예. 오히려 A등급을 받을 정도로 위생 상태가 출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같은 날 300여 명의 손님이 다녀갔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백 변호사님.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200만 원을 줬대요.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예.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여자분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이슈화되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식당의 이미지에 또 타격을 입을 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여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좀 고위층 인사가 있으니까 아하. 내가 그래도 싸게 막아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이런 내용이 다 사실이고 아까 기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당 위생 상태가 전혀 문제 없이 식당과 상관없었던 이유로 돈을 요구해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식당에서 벌어진 손님의 갑질, 사실 목격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현장을 포착을 해봤거든요.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직접 보시죠. 고기 서비스라고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유튜브 이거 믿겠나? 야 니가 보고 가라. 니가 보고 내가 아무리 니가 보상해줄 거가. 야 나 이거 못 먹어 니가. 야 알바가 무슨 며느리가 니가 내가 그렇게 먹으면 불판 가르쳐 줄 알바 이가. 불판 가르쳐 싶고 불판 무거운 거 어쩌면은 손가락 들고 너를 바깥 도움이 하든가. 그래요. 아 싫어? 야, 내가 신나고 오기 한 건 아니지만 혼자가 오기 붙자 사람 어떻게 보이나? 자, 저런 일종의 저분은 또 누군가요? 진상 손님. 자, 황성준 의원님 식당 가셔서 이런 그 손님 본 적 있으세요? 알바한테 어떻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진짜 좀 짜증이 나는 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권력을 가졌다든지 유명 인사들이 갑질하는 걸 굉장히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아무 힘도 없고 이런 서민들의 또 갑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모르지만 지금 보여준 화면만 봤을 때 좀 자격지심도 있는 분이 아닌가. 혼자 와서 난 먹는다고. 무시당한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또 실질적인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비스 불만이라든지. 그러면 정중하게 항의한다든지 불만을 토로해야지. 암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저렇게 반말을 진짜 막 하면서 저런 식으로 인격 모독하는 거는 정말로 고쳐져야 될 문화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또 보면은 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저 서비스하는 분에 대한 그 무례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잘은 모르지만 또 다른 분들 그러니까요. 식사하는 분들에 대한 또 민폐를 굉장히 뭐 끼치는, 인격 네.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서로가 조금 날씨가 덥더라도 약간 한 발짝은 물러서서 좀 상대방을 배려하고 정중한 태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렇게 무례한 손님들, 그, 당하는, 서빙하는 분들 있잖아요. 종업원들, 백 변호사님, 뭔가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고발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 정도는. 지금 내용들 들어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불판 갈아주기 싫고 불판 무거우면 탬버린 들고 노래방 가서 도우미 하던가. 그럼 굉장히 인격 모욕적인 그렇네요, 발언이잖아요. 진짜. 근데 저 말을 할 때 저 식당 안에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있었다면 그거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욕죄. 정도 언행이면. 거기다가
저 모욕적인 언행의 수준이 높아져서 협박을 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럼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저 식당 전체 업무를 방해하는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차피 저 영상 같은 거 다 있잖아요. CCTV 같은 걸로. 그렇죠. 영상 확보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셔서 저런 분들은 한번 좀 처벌을 받아야 그다음부터 저런 거 좀 고치시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날씨도 열받게 하고 사람도 열받게 하는데요. 또 동물도 우리를 열받게 하는군요. 멧돼지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 광화문과 가까운 홍은동에서 멧돼지가 출몰했다 그러죠. 박수 기자. 네,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주택가에서 무게 130kg짜리 멧돼지가 나타나 구청과 소방당국이 총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네. 멧돼지는 다행히도 관할구청이 근처 공원에 설치한 포획틀에 생포된 뒤 사살됐습니다. 네. 멧돼지가 서울에 나타났는데 얼마 전에는 멧돼지가 또 부산에서 나타났죠. 김도환 네. 기자. 부산 아파트 주민들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아파트 현관 입구까지 멧돼지가 출몰을 해서 저렇게 보이시죠? 꽥꽥거리면서 정말 그 주민들의 휴식을 취하는데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주변에 뒷산이 있어서 먹이를 찾으러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 멧돼지, 야생 동물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안전 문제에 좀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부산에 네. 그렇죠. 또 한 달 전에는 이게 성당 앞에 그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서 네. 멧돼지가 또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는데요.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당시 또 그 실탄 3발을 발사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부산의 멧돼지, 또 동탄에도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버렸네요. 네, 저게 이제 새벽이에요. 주변이 깜깜하잖아요. 네. 화성 동탄 신도시 예당마을이라는 그 초등학교인데요. 갑자기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학교 문을 부수고 운동장까지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 쓰러지는 거는 이게 난동을 피우니까 그 사람들 출동한 경찰이 10여 분 대치 끝에 그 멧돼지를 하고 테이저건, 마취건을 통해서 저렇게 쐈고요. 멧돼지는 결국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또 동탄의 멧돼지는 그 좀 재수가 없었군요. 네 얼마 전에는 의정부 감자탕집에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결국 그 멧돼지를 못 잡았다 그래요. 네, 저 화면 속의 멧돼지 정말 화들짝 놀라죠. 멧돼지 정말 저렇게 빠릅니다, 갑자기 멧돼지가. 들어오니까. 네. 근데 저 멧돼지들도 놀랐을 것 같은데요. 이 멧돼지들이 좀 이 먹이를 충분히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이 사람 사는 곳까지 침입하는 일은 없을 텐데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어제 아이들을 데리고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는데요. 거기도 경고 표지가 있더라고요. 멧돼지를 보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렇게 써 있었는데 멧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의 또 갑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모르지만 지금 보여준 화면만 봤을 때 좀 자격지심도 있는 분이 아닌가. 혼자 와서 난 먹는다고. 무시당한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또 실질적인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비스 불만이라든지. 그러면 정중하게 항의한다든지 불만을 토로해야지. 암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저렇게 반말을 진짜 막 하면서 저런 식으로 인격 모독하는 거는 정말로 고쳐져야 될 문화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저 서비스하는 분에 대한 그 무례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잘은 모르지만 또 다른 분들 그러니까요. 식사하는 분들에 대한 또 민폐를 굉장히 끼치는, 인격 네.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서로가 조금 날씨가 덥더라도 약간 한 발짝은 물러서서 좀 상대방을 배려하고 정중한 태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렇게 무례한 손님들, 그 당하는 서빙하는 분들 있잖아요. 종업원들, 백 변호사님, 뭔가 이렇게 뭐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고발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 정도는. 지금 내용들 들어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불판 갈아주기 싫고 불판 무거우면 탬버린 들고 노래방 가서 도우미 하던가. 그럼 굉장히 인격 모욕적인 그렇네요, 발언이잖아요. 진짜. 근데 저 말을 할 때 저 식당 안에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있었다면 그거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이 정도 언행이면. 거기다가 저 모욕적인 언행의 수준이 높아져서 협박을 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럼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저 식당 전체 업무를 방해하는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차피 저 영상 같은 거 다 있잖아요. CCTV 같은 걸로. 그렇죠. 영상 확보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셔서 저런 분들은 한번 좀 처벌을 받아야 그다음부터 저런 거 좀 고치시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날씨도 열받게 하고 사람도 열받게 하는데요. 또 동물도 우리를 열받게 하는군요. 멧돼지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 광화문과 가까운 홍은동에서 멧돼지가 출몰했다 그러죠. 박수 기자.
네,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주택가에서 무게 130kg짜리 멧돼지가 나타나 구청과 소방당국이 총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네. 멧돼지는 다행히도 관할구청이 근처 공원에 설치한 포획틀에 생포된 뒤 사살됐습니다. 네. 멧돼지가 서울에 나타났는데 얼마 전에는 멧돼지가 또 부산에서 나타났죠. 김도환 네. 기자. 부산 아파트 목격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현장을 포착을 해봤거든요.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직접 보시죠. 거기 서비스라고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유튜브에서 믿겠나? 야 니가 뽑아라. 니가 먹고 내가 아무리 니가 보상해줄 거가. 야 나 이거 못 먹었지. 야 알바가 무슨 며느리가 어? 니가 내가 그렇게 먹으면 불판 가르쳐줄 줄 알바 이가. 불판 가르쳐주고 싶고 불판 무거워 못 들면은 평가리 들고 너를 바깥 도움이 하든가. 그래요. 야, 내가 심하고 오기 한건 아니잖아. 혼자가 오기 붙자 사람 붙게 보이나? 자, 저런 일종의 저분은 또 누군가요? 진상 손님. 자, 황성준 의원님 식당 가셔서 이런 그 손님 본 적 있으세요? 알바한테 어떻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진짜 좀 짜증이 나는 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권력을 가졌다든지 유명 인사들이 갑질하는 걸 굉장히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아무 힘도 없고 이런 서너 어떤 내밀한 얘기가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6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손해 어떤 보상금 형식으로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박수희 기자. 그러면 그 식당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했나요? 아니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화가 난 여배우 A씨가 관할구청에 해당 식당을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예. 오히려 A등급을 받을 정도로 위생 상태가 출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같은 날 300여 명의 손님이 다녀갔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백 변호사님.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200만 원을 줬대요.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예.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여자분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이슈화되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식당의 이미지에 또 타격을 입을 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이 여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좀 고위층 인사가 있으니까 아, 내가 그래도 싸게 막아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이런 내용이 다 사실이고 아까 기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당 위생 상태가 전혀 문제 없이 식당과 상관없었던 이유로 돈을 요구해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식당에서 벌어진 손님의 갑질 사실 네, 아이고 배야. 이번에 또 여배우 한 분이 갑질을 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기 있는 그 요식업계의 마이다스라고 불리죠. 네. 백종원 씨. 백종원 씨가 하는 식당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김정환 기자. 네, 백주부의 식당에 여배우시니까 인기 있는 여배우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일 것 같은데 이 하신 일이나 하신 행동은 상당히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네. 가가지고요 맛있게 밥을 먹은 다음에 이틀이 지나서 갑자기 내가 너무 배가 아파서 지난 이틀 동안 활동을 못했다. 강의도 못 갔고 모델 활동에도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무려 5천여만 원의 손해가 났다. 그러니까 돈을 물어내라. 그런데 우리가 같은 방송인이니까 선심 쓰는 척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600만 원 달라. 내가 이 정도로 받고 끝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협박이죠. 이런 협박을 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백종원 씨 측에서 운영하는 이 프랜차이저 식당 측에서